금요일이냐? 금요일이지? 왜 모른 척해 다 하면서 금요일 내일 또 2시 수업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내일까지 하면 30일 수업인가 될까요? 다음 주면 아마 다음 주까지 해서 끝날걸 이게 다음 주 정도면 끝나게 될 거니까 다음 주까지만 긴장하고 잘 들으면 될 것 같아. 자 가보자. 이치까지 어제 했고 이치하고 에브리 차이 구별하면서 더 공부했고 모스트하고 올모스트하고 차이 구별했고 그지? 오늘은 이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어제 했던 거 기억나? 복습했는지 봐볼까? 목차례 딱 펴면 목차례 나올걸? 목차례 보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오늘 그것부터 한번 해볼까? 오늘 시간이 좀 나온 것 같으니까 관계대명사는 내일부터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목차 펴봐. 목차 책을 출판할 때 이 서점이 좋은 서점이냐 나쁜 서점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목차를 얼마나 제대로 써줬느냐 써놓지 않느냐 이걸로 구별할 수 있어. 물론 이게 보면은 뭐 이제 앞에 뭐 저자 서문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거 빼고 목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목차 봐봐. 선생님도 책 만들 때는 출판사하고 가장 까다롭게 전화할 때가 이 목차 적을 때 가장 까다롭게 전화를 해. 목차를 보면 다 기억이 나야 돼. 2번 일치 봐봐. 주어 동사의 수의 일치, 그다음에 동사의 종류, 문장의 형식을 쫙 봤을 거고 시제의 일치, 수동태 쫙 봐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조동사를 보는 순간 기본조동사 딱 떠올라야 되고 밑에 딱 내려가야 되고. 직설법, 가정법 종류, 부정사 다 됐고 동명사 됐고 넘겨보면은 분사 다 공부했고 명사 공부했고 관사 공부했고 대명사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는 중이었었냐면 인칭 대명사에서는 격이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시대명사에서는 this하고 됐고 공부했고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대명사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었던 중에 뭐야? 부정대명사야. 가장 처음 공부했던 부정대명사가 원이고 두 번째 구분대명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제 공부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던 순서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다시 책을 펴보면 그래서 대명사 편에서 우리가 이제 뭐가 할 차례냐면 대명사에서 it도 어제 공부했고 one, another, 그 다음에 the other, another와 the 차이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each하고 every하고 차이 공부했고 여기까지 어제 했던 거야. 그 다음에 each하고 every 공부하면서 뭐 때문에 most를 봤지? 대명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이 차이 때문에 most하고 almost 차이를 구별했었던 것이고 오늘 6번에 이제 all이지. all도 어디서 우리가 공부했냐면 all은 어디서 공부했지? 이것은 수의 일치편에서 공부했었어. all이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사물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사람을 나타낼 때와 사물을 나타낼 때 취급이 달라지더라. 이게 all의 특징이야. 그래서 사람을 나타낼 때는 무슨 취급? 복수 취급. 그래서 복수 동사. 사물을 나타낼 때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 그래서 단수 동사. 이게 all의 특징이라고. 사람을 의미할 때하고 사물을 의미할 때마다 달라진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근데 특이한 게 요 성질 때문에 사람을 의미할 때하고 사물을 의미할 때 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all 오브 명사가 나왔을 때 이때는 누구한테 수를 일치시킨다고? 명사한테 수를 일치시킨다고. all한테 수를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all 오브 명사일 때는 이 명사에 수를 일치시켜서 이 명사가 단수 명사다 라고 하면은 단수 동사. 이 명사가 복수 명사다 라고 하면은 무슨 동사? 복수 동사.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예문을 보면 좀 웃기지? All these questions에서는 all이 뭐가 아니지? 대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이기 때문에 186페이지 문장 봐봐. All these questions에서는 all이 뭐라고 이것은? 이건 지가 주어로 쓴 게 아니잖아. 형용사이기 때문에 these questions에 수를 시켰고 all enjoyed themselves에서는 이때 all이 모든 사람이야. 근데 동사가 과거니까 단복수 구별할 필요가 없고 오른쪽 187페이지 보면 all are present 무슨 뜻이야?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라는 뜻이야. 왜냐면 all 뒤에 동사가 무슨 동사가 나왔어? 복수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사람들 이란 뜻이고 중요한 건 그 밑에 부분이지. all of us에서는 all이 주어긴 하지만 of 플러스 명사가 뒤에 등장했을 때는 of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이 말이야. us가 we라고 하는 복수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 취급이다. 그래서 라고 써놓고 있다라는 것이야. 오케이?
근데 그 세 번째 문장 봐봐. All he said was true야. 왜 was야 이번에는? 그가 말했던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라는 뜻이고, 이때 all은 사람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사물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죠? 오케이. 자, 3번은 볼 필요 없고 이제 7번의 보스야. 보스. 보스는 둘 다 라는 뜻이고, all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는 뭐냐면 all은 숫자 3 이상, 보스는 정확히 몇? 2 이럴 때 쓰는 게 보스야. 그러니까 보스는 정확히 둘이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보스가 나와 있을 때는 무조건 복수야. 보스가 나온 때는 무조건 무슨 취급이라고? 복수 취급. 그래서 복수 취급이다. 이거 기억해 놓고, 양쪽 둘 다를 의미하는 대명사로 쓰이고 양쪽을 하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는 있다. 근데 품사가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있다고? 대명사, 형용사 둘 다로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both of the sisters are beautiful. 그 여동생들 둘 다가 이쁘다 했었을 때 이때 both는 뭐지? 지금 주어 자리에 가 있는 걸 보니까 대명사 both. 복수 취급이다. 써놨다. 기억하고, both are good. 여기서 both도 뭐야? 항상 both는 지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무조건 뭐라고? 복수. 의미는 뭐고? 둘 다 라는 뜻이고, 둘 다 훌륭합니다. Both the brothers are alive. 얘는 어디서 중요했었냐면 관사의 위치에서 중요했었어요. all, both, double, help는 반드시 누가 앞에 위치한다고? 관사나 소유격 앞에 위치한다. 내가 방금 내가 뭐뭐 불렀어? all, both, double, help. 얘네들 위치는 관사보다 무조건 앞에. 그 다음에 관사와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게 뭐라고? 소유격. 그러니까 소유격보다도 앞에 위치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네. 그 다음 봐봐. 뭐 나왔니? both와 either와 neither의 비교야. 이게 왜 비교할 만한 의미가 있냐면 both, either, neither 셋의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누가 갔다 올까? 노란색 분필 갖고 와. 응? 교무실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거야. 있다. 됐어. 괜히 운동했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숫자가 뭐라고? 2라는 뜻이라고. 숫자로는 무슨 뜻이라고? 2, 둘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두 개가 있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야. 셋 다 공통점이. 보스는 뭐야? 둘 다. 그래서 단수라고 복수라고 복수 동사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더는 무슨 뜻이고? 둘 중 하나. 단수야 복수야? 단수. 왜냐면 둘 중 하나니까 당연히 단수겠지. 니더는 뭐야?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면 숫자로 표현해봐. 이더를 갖다가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면 1이겠지. 니더는 0이겠지. 둘 다 아니니까 0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야 복수야? 당연히 단수 동사를 쓰는 것이다 이 말이야. 문제는 얘네가 주어일 때야. 얘네가 뭐일 때? 즉가 주어일 때. 그렇다면 주어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어떻게 나올 수도 있지? 우리가 수일치에서 봤듯이 either A or B,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A, B로 외우면 이게 무슨 접속사가 된다고? 상관 접속사가 되어버린다고. 그러면은 얘네가 주어 자리에 등장했으면 either A or B 무슨 뜻이라고? A, B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야. 둘 중에 하나가 학생입니다 했었을 때는 A가 학생인지 B가 학생인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동사가 들어갈 자리에서 가까운 자리에 붙어있는 누구를 주로 본다? B를 주로 본다.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 무슨 뜻이야? A, B 둘 다 아니에요니까 그 다음 나와 있는 동사가 긍정형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의 주어로 A도 쓸 수 없고 B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면 주어가 없는 경우에도 동사가 들어갈 자리에서 가까운 자리에 있는 누구를 주로 본다? B를 주로 본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다 잘 들어봐봐. either A or B하고 neither A nor B에서 A 자리하고 B 자리에는 반드시 단수명사가 들어간다. 맞아 틀려? A하고 B 자리에는 반드시 단수명사만 들어간다. 맞냐고 틀리냐고? 틀려? 단복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either your class or my class 무슨 뜻이야? 니네 반 또는 우리 반 애들 가운데 이 클래스가 우리가 집합명사에서 배웠던 패밀리형 집합명사야. 그러니까 그 반이라고 하는 집단을 의미한다면 단수 취급이지만 그 반의 구성원들을 의미한다면 단수야 복수야. 그때는 복수 취급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복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B자리에 수를 위치시키고 이더나 니더 자체가 좋으면 무조건 무슨 취급이고? 단수 취급이고. 이걸 기억하라고. 알았어? 네. 그래서 요 자체를 기억을 잘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봐. either of them. 이때는 누가 주어야? either가 주어야. 상관 접속사로 확장이 안 됐잖아. 그럼 누가 주어라고? either가 주어라고. either는 단수잖아. 그래서 단수 동사를 써야 돼. 그래서 is라고 쓰는 것이고, neither book was interesting에서 neither는 요건 대명사가 아니야. 이때 neither는 뒤에 book을 꾸며주는 뭐야? 형용사일 뿐이야. 그러면 book에다 소리를 일치시키는 거야 이번에는. neither가 형용사니까 여기서는 형용사나 대명사로 쓰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book에 소리를 일치시켜서 단수 취급. neither of the student는 이때 neither가 품사가 뭐야? 그러면 대명사야. 왜냐면 of 플러스 명사의 수식을 받고 있다 보니까 얘가 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neither가 지가 주로 쓰였을 때는 단수 취급이다, 보수 취급이다, 단수 취급이다. 그래서 노의 s를 갖다 붙여놨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해했지요? 응,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에 부분 부정이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쉬워. 대명사 편에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분 부정이 있고 전체 부정이 있어. 이건 해석할 때 우리 수능에서는 자주 물어보지는 않지만 나중에 좀 더 어려운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은 정반대 해석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 왜냐면 부분 부정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가 부분 부정인데,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과 함께 not이 붙어 있으면, 즉 부정어가 붙어 있으면 그때는 부분 부정이고, 부분을 의미하는 말과 함께 not 부정어구가 붙어 있었을 때는 전체 부정이 된다 이 말이야. 정반대라고. 전체를 의미하는 말에 not이 붙어 있으면 부분 부정, 부분을 의미하는 말에 not이 붙어 있으면 전체 부정. 그럼 생각해봐. every란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 not이 나왔어. 그러면 전체 부정이야, 부분 부정이야? 부분 부정이야. 즉 everybody doesn't know it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부분 부정이라고. 전부 다 모른다는 뜻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전부 다 모르는 뜻이 아니라고. 자, he doesn't know anything 라고 썼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any가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야, 부분을 의미하는 말이야? any, 몇몇 이란 뜻이니까 부분을 의미하는 표현이지. 거기에 not이 붙었어. 그럼 어떻게 써야 되지? 그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부분을 의미하는 말에 not이 붙어 있으면 전체 부정, 전체를 의미하는 말에 not이 붙어 있으면 부분 부정이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야. 알겠지? 네. 그러면은 all에 not이 붙어 있으면 전체 부정이야, 부분 부정이야? 부분 부정. 그지? either에 not이 붙어 있으면, either가 무슨 뜻이야? 둘 중 하나. 이건 부분이니까 이거에 not이 붙어 있으면 전체 부정.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또 뭐? both에 not이 붙어 있으면, both가 무슨 뜻이라고? 둘 다. 그때는 무슨 부정? 부분 부정.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됐지? 네, 그래서 정반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다. 9번. some과 any. 자, some과 any에 대해서 잘못 배운 애들이 꽤 많아. 자, some하고 any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대부분 아이들의 대답은 뭐냐면, some은 긍정의 평서문에 쓰이는 것이고 any는 부정문, 조건문, 의문문에 쓰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야. 평서문의 종류는 두 가지지. 긍정문과 부정문. 그것도 모르고 있던 사람도 꽤 있을 거야. 평서문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 긍정문과 부정문이 있는데, some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평서문에 쓰이고 부정문에는 any, 조건문에도 any, 의문문에도 any가 쓰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전제 조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빠져 있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둘 다 뜻이 몇몇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둘 다 뜻이 몇몇이란 말로 쓰였을 때, 그때 some은 긍정의 평서문에 쓰이고 any는 부정문, 조건문, 의문문에 쓰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any가 평서문에 쓰일 수가 있다고. 근데 그때는 any의 뜻이 뭔 뜻이 아니라고? 몇몇이란 뜻이 아니라고. 한번 예를 들어봐봐. 자, anybody can serve it. 이런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고 맞는 문장이야. anybody can serve it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any가 왜 긍정의 평서문인데 any가 나왔느냐? 뭔 뜻이 아니니까? 이 뜻이 아니니까 이 말이야. 몇몇이란 뜻이 아니야. 그러면 any가 긍정의 평서문에 나왔을 때는 어떤 뜻이냐?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야. 즉 양보의 의미로 쓰인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건 풀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된다고. 그렇다면 어떤 뭐뭐라도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부분이야 전체? 전부 다. 그래서 전부 다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였을 때 그때 any가 긍정의 평서문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any는 부정문, 조건문, 의문문에만 나온다가 아니고 전제 조건이 뭐라고? 둘 다 몇몇이란 말로 쓰였을 때 any는 부정문, 조건문, 의문문이고,
둘 다 몇몇이란 말로 썼을 때 썸은 뭐고 긍정의 평서문에만 나오는 것이고. 이해했지? 응. 그래서 any가 근저문에 쓰였을 경우에는 몇몇이 아니라 전부 다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다. 수능에서는 별로 물어보지는 않는데 나중에 토익이나 탭스에서는 이 차이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 특히 여기서는 애외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 애외. 썸이 긍정의 평서문에 쓰이는 게 원칙인데 의문문에 쓰이는 경우도 또 있더라 이 말이야. 근데 잘 들어봐봐. 썸이 의문문에 쓰이는 경우에는 두 가지야. 첫 번째, 긍정의 답을 기대하는 경우에, 두 번째, 의문문의 형식을 빌어 쓴 권유문인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그래서 긍정의 답을 기대하는 경우에, 두 번째, 의문문의 형식을 빌어 쓴 권유문인 경우에.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상황을 보고 할 수 있어. 상황을 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어체적 발상이야, 이것이 구어체적 발상이야. 한마디로 글을 보고 할 수 있어, 말하는 대화하는 상황을 보고 할 수 있어. 대화하는 상황을 보고 할 수 있다고. 그럼 한마디로 우리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우리가 보는 수능은 읽고 푸는 시험이야. 읽고 푸는 시험. 그러니까 이런 상황 설정을 다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따위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이야. 근데 뭐 그 뻔히 알 수 있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너 빵 좀 더 먹을래? 어떻게 써? Would you have some bread? 라고 쓰잖아. 그럼 some bread야. 분명히 이것은 뒤에 물음표가 그어져 있는 말이야. 근데 빵 좀 더 먹을래? 이게 의문문이냐고. 아니지. 더 먹어라 라고 하는 뭐라고? 권유문이라고. 이런 경우에는 some을 쓸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근데 그런 것 따위는 우리가 시험 볼 때 나오지는 않는다 이 말이고, 2번이 중요하지. 포인트에서 any가 긍정문에 쓰이면 어떠한 뭐뭐라도 무엇이든지, 즉 다시 말해서 전부 다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그래서 any가 긍정문에 나왔더라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더라. 얘가 any가 긍정문에 나와 있었을 경우에는 전부 다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이더라. 이걸 정확히 적어놓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됐지? 근데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게 3번이야. 3번에 딱 별표 5개. 자, 3번에 탭스라는 시험에서 즐겨내는 시험이 이거야. Anyone can't solve this problem. 이런 문제가 잘 튀어나오더라 이 말이야. 탭스에서는. 자, 봐라. 분명히 부정문이야. 부정문이기 때문에 any를 갖다 붙였어. 그리고 any가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몇몇이니까 부분을 의미하는 표현이어서 부분을 의미하는 말과 함께 not이 붙어 있었을 경우에 무슨 뜻이라고? 전체 부정의 의미로 쓰인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못 풉니다. 라는 뜻이라고. 근데 이 문장이 틀린 거라고. 왜냐면 부정문에 any를 쓰는 게 맞긴 맞지만 any의 한계가 뭐냐면, 이게 한문으로 한계할 때 한자지. any의 한계는 뭐냐면 부정문의 주어가 될 수 없다. 이게 any의 한계야. any의 한계가 뭐라고? 부정문의 주어가 될 수 없다고. 다시 말해서 not보다 앞에 나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이게 any의 한계야. 그래서 자, not보다 앞에 나갈 수 없다. any의 한계. 반드시 적어놔야 돼. 저거. any의 한계는 not보다 앞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맞습니까? any와 not을 합하면 뭐가 돼? no가 돼. 그래서 no one can solve it. 이렇게 solve this problem. 이렇게 써야지 맞다. 이 말이야. No one can solve this problem. No one이라고 해도 되고 사람이니까 none이라도 표현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any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가 부정문의 주어로 쓰일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문에 any가 등장하려면은, 그것도 주어로 등장하려면은 anyone 다음에 부정문을 쓰면 안 되고 any하고 not을 합해서 뭘로 고쳐야 된다고? 이것을 no로 고쳐놔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는 no one으로 고쳐도 되고 none으로 고쳐도 된다고 해. 왜냐면 이것도 차이가 있다고 해. 너희가 지금 영어에서 대명사가 얼마나 약한지 봐봐. none과 no one도 차이가 있어. 이게 같은 게 아니야. 이게 영어 선생님한테도 물어보면, 야,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영어 선생님들 만나면 보통 술 마시면서 뭔 이야기 하겠어? 영어 선생님들하고는 영어 이야기 해. 근데 요거 물어봤더니 아는 애들이 없더라고. none과 no one의 차이가 뭐야? 물어봤더니 no one을 줄이면 none이래. 그래? no one을 줄여서 none이라고 그래? 아니야. 엄청난 차이야. none이라고 하는 건 o라고 똑같아. 얘가 사람을 의미할 때는 복수 취급이야. 사물을 의미할 때는 무슨 취급이고? 단수 취급이고.
자, 여기서 또 영어의 과학성을 또 한번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의미할 때는 복수 취급이고 사물을 의미할 때는 단수 취급이라고. 누가? 너니. 근데 넌하고 노원하고 뜻이 같아 틀려? 같지. 품사가 같아 또. 둘 다 대명사야.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게 뭐야? 영어가 쉬운 거에 같은 뜻, 같은 품사일 경우에는 용법이 같다고 틀리다고? 용법이 틀려. 그럼 어떤 용법이냐? 노원은 사람만 나타낼 수 있어. 그리고 얘랑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야. 이게 넌과 노원의 차이야. 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미할 때는 복수, 사물을 의미할 때는 단수. 누구랑 똑같다 이건? 오라고 똑같다. 근데 노원은 사물을 의미할 수는 없고 사람만 나타낼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넌과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여기서야 지금 anyone이 사람이기 때문에 noone으로 써도 되고 none으로 써도 되고 조동사 있으니까 스위치 같은 거 따질 필요가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선생님이 none으로 써도 되고 noone으로 써도 된다고 했던 것은 저것 때문이야. 이 문장에서만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다 구별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알아보겠지? 네. 일단 다시 초점을 놓치면 안 돼. any의 한계는 부정문의 주어로는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지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 so 나오지 so. 자, so는 사실 위치를 잘못 써놨어. 내가 이거 왜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so는 원래 위치는 어디냐면 딴 생각을 좀 하면서 책을 썼는가 봐요. so의 원래 위치는 지시대명사야. so는 뭐라고? 지시대명사 so다. 그러면 지시대명사로 쓰였을 때 so의 의미는 뭐냐면 얘 제목이 뭐냐면 절의 대용어라고 쓰는 것이야. 절의 대용어. 대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지? 대신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so는 명사를 받는 대명사가 아니라 절을 받는 대명사라고. 절. 그러니까 덩어리를 받는 대명사라고. 근데 그대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절의 대용으로 쓰이고 있는 지시 대명사야. 자, 예를 들면 너 중학교 때 잘못된 교육 방식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알 수도 있어. 자, 예를 들면 Can he pass the exam? A가 물어보고 있어. 자, 그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B가 하는 이야기가 자, B는 A 여기서 B는 여기 나와 있는 he하고 긍정적 관계야. 다시 말해서 그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A가 물어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만약에 철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철수하고 매우 친한 친구라고. 누가? B가. 어떻게 하게 할까? 나는 그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영어로 해봐. 아니면 시험에 합격하기를 나는 희망해. 어떻게 쓰면 돼? I hope. 나는 희망하는데 he can pass the exam. 그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hope 바로 뒤에 나와야 될 말이 뭐야? 윗문장 전체 다라고. 이런 경우에 뭘 쓴다고? so를 쓴다고. 이 so가 절의 대용어인 so야. 그러니까 앞문장을 그대로 받고 있는 표현이라고. 됐어? 응. 긍정으로 받을 때 so를 쓰는 것이야. 긍정으로 받을 때. 요거하고 달리 앞문장을 그대로 받긴 받아요. 근데 부정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 그땐 not이야. not은 앞문장에다가 안 들어가 있는 뭘 받는 표현이라고? not을 집어넣어서 받는 표현이라고. 그러면은 자, B가 너무 친해. 누구하고? 철수하고. 근데 봤더니 철수가 공부를 안 해.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는 희망하는데 난 두려운데 I'm afraid. 난 좀 유감스러운데 not. 그가 시험에 합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유감스러워. 이렇게 쓴다고. 그럼 여기서 not이 받고 있는 표현은 뭐라고? I'm afraid he cannot pass the exam을 받고 있는 표현이라고. 앞문장을 평서문으로 쓴 다음에 거기다 not까지 집어넣어서 받는 표현이 얘도 대명사야. 지금 여기서는 절의 대용어인 not이야. 근데 이것만 가능하냐고. 아마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있을 거야. 앞에가 긍정적인 표현이 나왔으면 so고 앞에가 부정적인 표현이 나왔으면 not이다.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있는데 아니라고.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지금 A가 물어봤어. 그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C라고 하는 아이가 대답하는데 C는 he, 철수하고 철천지 왼수야.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 I hope not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야? 나는 희망하는데 걔가 시험에 합격할 수 없기를 희망해. 이것도 가능하다고. 왼수니까 떨어지기를 희망해 이 말이잖아. 이것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so가 나와 있으면 바로 윗문장을 그대로 긍정으로 갖고 있는 표현이다. 동사가 나온 다음에 이런 동사를 뭐라 부르냐면 일반적으로 사유동사 문법이 전공에서는 사유동사를 불러주는데 사유동사가 뭐야? 생각하다, 믿다, 희망하다. 얘네들이 사유동사인데 이런 사유동사들 바로 뒤에 not이 붙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앞문장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부정어구를 집어넣어서 그대로 갖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게 이제 대명사에 나온 so 이야기인데 너희들이 의아해하듯이 이런 것들은 생활영어에서나 쓰는 표현이지 문법에서 쓰는 표현은 아니야. 그래서 so를 본 김에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준다면 이 so는 대명사 so가 아니라 시험에 나온다면 부사 so가 시험에 나와. 그래서 부사편에서 이 설명 안 해줄 테니까 지금 미리 잘 들어. 부사편에서는 이 설명 절대 안 한다고. 앞에서 했다고 넘어갈 거야.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은 뭐가 많이 나온다고? 부사 so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며. 부사 so가. 자, 부사 so가 뭐냐면 이거지. He is a student. 그는 학생입니다 라고 있었을 때 A가 B가 so he is 라고 쓰는 경우와 또 C가 so is she 라고 쓰는 경우에는 so라고 하는 부사의 의미가 틀려져 버린다는 이야기야. 이게 이제 부사 so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거야. 자, so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을 경우에 이때 so의 의미는 yes, 맞아요 라는 의미로 쓰이는 so야. 그래서 그가 학생이에요. 그러면 so he is 무슨 뜻이야? 맞아요. 걔가 학생이에요. 라는 뜻이라고. 이때 he는 앞에 he하고 동일인이라고. 근데 he is a student. 그는 학생이에요. 라고 했을 때 so is she라고 동사 주어선으로 도치를 시켜버리면 이때 so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also의 의미가 되는 것이라고. 그럼 무슨 뜻이야? 또한, 역시 라는 말로 쓰이는 거야. 그러면 그녀도 또한 뭐다? 학생입니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야. 뭔 so라고 이게? 부사소라고. 부사소. 자, 이건 지금 so 다음에 동사 주어순으로 쓰였을 때 so라고 하는 부사는 also의 의미를 갖고 있다. 굉장히 시험에 자주 튀어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윗문장의 동사가 비동사니까 비동사가 주 앞에 나온 것이고 만약에 A가 he can swim well. 그가 수영을 잘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B가 so can she 이렇게 쓰면 그 여자애도 수영을 잘합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so 다음에 동사 주어이기 때문에 이때 so도 무슨 의미다? also의 의미로 쓰인 것은 맞다. 근데 윗문장의 동사가 조동사니까 누가 튀어나온다? 조동사가 주 앞으로 튀어나온다 이 말이야. 세 번째, he studied hard. 그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했었을 때 그 여자애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쓰면 되지? So did she 라고 쓰면 돼. 왜냐면 1번에는 뭐가 나왔지? 일반 동사가 나온 것이고 일반 동사 앞에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일반 동사가 지가 주 앞으로 못 나가니까 대신 두가 나가는데 과거니까 두의 과거한테 뭘 써놓고 있다? did를 써놓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근데 최근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지. 이건 전부 다 윗문장이 긍정문일 때 이야기고 이게 부정문으로 he isn't a student. 그는 학생이 아닙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여자애도 학생이 아니에요 라고 하려면 이 상태에서 so 대신에 뭘로 쓰면 돼? neither나 nor를 쓰면 돼. 혹은 nor. neither is she 내지는 nor is she 그러면 그 여자애도 아니에요 라는 뜻이야. 자, 부정문일 때 he can't swim well 라고 썼으면 어떻게 쓰면 된다고? neither can she 내지는 nor can she 라고 쓰면 그 여자애도 역시 아니에요. he didn't study hard.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neither did she 그 여자애도 열심히 안 했어요. nor did she 그 여자애도 열심히 안 했어요.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긍정문인 경우와 부정문인 경우에 정확히 차이를 잘 구별해서 알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는 없다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the same은 다른 거 필요 없고 the same은 반드시 앞에 뭐가 붙는다고? 더가 붙는다고. 이건 관사에서도 공부했었어요. 왜냐면 same이 그냥 같은이라는 뜻이 아니라 똑같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똑이라고 한정해 줄 말이 필요하다고. 그게 누구라고? 정관사 더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정확히 정리를 해보면 되고 the same 바로 뒤에 as가 나온 경우와 대신 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건 관계대명사냐 유사관계대명사냐의 차이야. 이것은 나중에 관계대명사에서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190페이지에 있는 2번 쌍괄호에다가는 옆에다가 관계대명사라고 써놓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에서 마지막으로 search가 나오는데 search는 뭐 search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만 구별하게. search as가 있고
as such가 있어. such as와 as such. 이 차이점만 공부하면 돼. 이번에 as such가 EBS 수능 특강에 상당히 많이 등장했어요. 그 전에는 한 번도 등장 안 했었는데 올해 내가 보기에도 벌써 서너 개는 나왔어요. such as는 뭐뭐과 같은이란 뜻이야. 뭐뭐과 같은. 그리고 끝나는 자리에 있는 as가 여기서 전치사로 쓰이기 때문에 뒤에는 그냥 명사만 나와 있으면 돼. 명사만. 그래서 얘는 적어도 뭐뭐과 같은이라는 뜻이니까 그 뒤에 사례관계가 등장해야 돼서 such as가 문장의 끝에 쓰이는 일은 없어. 문미, 즉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쓰이는 경우는 없다고. 근데 as such는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라는 뜻이야. 그렇게 내지는 그런 식으로 라는 뜻이라고. such as와 달리 as such는 그렇게 내지는 그런 식으로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고, 따라서 얘는 문장의 끝에 위치할 수도 있고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할 수도 있어. 문두 내지는 문미에 위치할 수 있다. 의미는 그렇게 라는 뜻이다. 요 차이만 구별하면 돼. 그래서 책에서 봐보면 뭐가 나왔냐면 191페이지 봐봐. 191페이지. 자, 3번 쌍가로의 예문을 보면 Autumn gives us fruit. 가을은 우리에게 과일을 줍니다. such as, 예를 들자면 pears, 배나 apples, 사과와 같은. such as가 뭐뭐과 같은이라는 뜻이고 바로 뒤에 M문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명사들이 나와 있다고. 얘가 끝에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근데 no machine can work without a fuel such as coal or oil. 똑같지? 어떠한 기계도 연료 없이는 작동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자면 석탄이나 기름과 같은, 석유와 같은. 그래서 such as는 바로 뒤에 M문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의 끝에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근데 요거 봐봐. He is a great poet. 한번 써놔봐봐. 그는 위대한 시인이고 and 그리고 respected 존경을 받습니다. as such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럼 얘는 그 위대한 시인이야. 그리고 존경을 받아. is까지를 공통적으로 취한 걸로 보고 respected라고 하는 피편트를 써놓은 것이고, 그리고 as such는 그렇게. 그럼 여기서 such가 받는 표현은 누구야? a great poet이라고 하는 앞문장의 보어를 받고 있는 대명사다. 그래서 그 위대한 시인으로서 존경을 받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이게 결정적인 누구하고 누구의 차이다? such as와 as such의 차이가 된다. 라는 이야기야. 요거 정도만 정리하면 돼.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온 거를 보면 as such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온 문장들이 있어. 어떻게 해석하면 돼? 앞에 해석을 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라고 해석하면 돼. 그냥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as such와 such as의 차이는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뜻이 다르고, 그래서 such as는 문장의 끝에 위치할 수도 없는데 as such는 문장의 끝에 위치해도 되고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해도 상관은 없다. 뜻은 그렇게 내지는 그런 식으로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됐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 분명히 지금 방금까지 뭐 했어? 이론 정리했어. 그럼 문제 풀어봐. 문제를 알겠는지. 이제 문제를 봐봐. 192페이지에 있는 것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봐봐. 쫙 봐봐. 바로 생각나야 돼.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봐봐. 1번에 When he was given a watch, 그가 시계를 받았을 때 as a present, 선물로 시계를 받았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disassembled it, 그것을 갖다가 해체했고 그리고 나서 put together it again, 그것을 다시 조립했습니다 이 말인데, 사실 얘는 부사편에 나와야 될 문제나 아니면 동사의 종류편에 나와야 될 문제지. 선생님이 앞에 동사의 종류편에서 이건 설명해 줬는데 put together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해봐. 무슨 뜻이야? 조립하다. put은 넣다, put together는 조립하다. 동사 하나만 해석한 경우와 동사 뒤에 나와 있는 말과 같이 해석을 하는 경우에 의미가 확 달라져 버리면 얘가 뭐라고? 타동사 플러스 부사라고. 이어동사 중에서 타동사 플러스 부사가 나왔을 때 대명사 목적어의 위치는 어디에 끼는 거라고? 가운데 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put together it이 아니라 put it together라고 써야지 맞다. 이건 나중에 부사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아직 이건 대명사편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일단 근데 이해는 해야지 정상이야. 동사의 종류표 정리를 잘했으면. 자, 2번 간다. When things are darkest 라고 써있네. 그러면은 상황이 가장 암울했었을 때 successful people, 성공한 사람들은 refuse, 그러면은 거절하는데 to give up, 그러면은 포기하기를 거절해버립니다. because, 왜냐면 they know,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인데 they are almost there, 그들이 항상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야. Things often seem, 상황은 종종 보이는데 at its worst, 그것의 최악인 상태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it의 밑줄이야. 왜 밑줄이겠어? 이게 지금 대명사니까 얘가 받고 있는 명사가 누군지를 빨리 찾아야 돼. 지금 무슨 격이지? 소유격이지. 대명사가 시험에 나오면 소유격과 목적격이 시험에 나오는데 특별히 소유격이 시험에 나왔을 경우에는 그 대명사가 받고 있는 명사만 찾으려니까. 그러면 상황이 보인대. 어떻게 보인대? 그것의 최악인 상태로 보인대. 그럼 그것은 누구야? 상황들을 받고 있는 표현이야. 지금 그 상황을 받고 있는 표현인데 이 문장에서 상황이 단수로 쓰였어? 복수로 쓰였어? 복수로 쓰였으니까 it가 아니지. 뭘로 써야 돼? there 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써야지 맞다 이 말이야. 이런 게 나오면 틀린다고 너희들이. 뭔 문제인지도 모르고 틀릴 경우가 많다고. 뭔 문제인지 이제 이해됐지? 대명사의 소유격의 밑줄이면 이 대명사가 받고 있는 명사를 빨리 찾아. 그 다음에 다른 거 보지 말고 단수인지 복수인지만 보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단지 뭐 할 때? They get better. 그들이 바로 좋아지기 전에 상황은 최악의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바닥치면 상황은 좋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아지기 전에가 바로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중요한 건 it가 받고 있는 게 things를 받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 그래서 it가 아니라 뭘로 써야 된다? there로 써야 된다. 이걸 정확히 잡아주자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죠? 네, 오케이. 야, 지금 뭐 피곤하고 그러면 안 돼. 지금 만약에 초창기 때 1월 달부터 시작한 것보다도 지금 더 힘이 빠졌다. 망할 징조야. 이 망한 거야, 망하는 거. 그렇게 해서 망해서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이 똑같아야 돼. 오히려 끝이 점점 더 좋아져야 돼. 근데 지금 점점 갈수록 힘이 빠진 사람들은 뭐냐면 복습을 안 했다는 증거야, 그 자체가. 복습을 하면 앞에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점점 뒤에 나온 게 막 신기하고 재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한 것은 지금 내가 뭔가 공부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반성해야 돼. 잘못된 거라고. 성공할 수가 없다고. 내가 굉장히 우리 고3들하고 재수생들하고는 한테는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냉정해져 갑자기. 올해도 마찬가지였다고.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인사를 안 받아버려 내가 인사를 안 받아주면 나 떨어졌구나 생각하면 돼. 좋은 점수 절대 안 나와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점수 나올 애들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생각을 해봐. 쉽게 생각하면 충남대 100명 있어봤자 서울대 한 명이 다 이겨. 충남대 100명을 합격시켜봤자 서울대 한 명이 더 크다고. 학원에서는.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 학원은 장사라고. 서울대 한 명이 더 커. 지금 이미 근데 우리 고3 올라갈 아이들 중에서는 서울대 들어갈 애들이 지금 벌써 6명이 넘어. 이미 합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미 합격을 해버린 애도 있고 이미 합격해버린 애는 서울대 경제학과야. 근데 내 조카인데 걔는 정원외로 이미 합격이 됐어. 근데 걔는 내년에 들어가 그냥. 왜냐면 사교육을 하니까. 그런 애들 그냥 들어가는 거고 거기다가 또 이제 웬만큼 지금 된 애기들 꽤 많다고. 전국에서 배등 안에서 놓는 애기들. 근데 그런 애기들이 이미 합격한 건데 걔네들은 뭐냐면 웃기더라고. 내가 설날 때 듣고 있어봤잖아. 설날 우리 특강할 때 한일고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2명은 천안 아이들이 아니어서 내가 우리 집에서 재우고 밥 먹이고 했어. 그러면서 데리고 다녔었는데 특이하더라. 걔네가 공부를 못한 애들이 아니야. 의차이도 알 건데 의차이 선배들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고 정현이는 뭐 전국에서 17등도 하고 문과에서 뭐 한일고에서 모의고사에서 1등도 한 적도 있고 이런 얘기야. 근데 걔네들 데리고 가면 나는 놀 줄 알았거든. TV를 안 봐.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씻더라고. 먹고 바로 씻어.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잘하고 작은 방에 집어넣고 자라고 했더니 불이 켜져 있길래 가서 봤더니 공부를 하고 있어. 너 왜 그래?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하루 내내 영어 공부만 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래.
그래서 오면서 지들끼리 약속을 했대. 수학 4문제씩 풀고 자기로.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 수학 문제지 쉬운 수학 문제가 아니야.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 걔들이 보는 거 보니까 성균관 입시 뭐지? 경시대문 이런 거 보일 텐데. 근데 그 4문제씩 풀고 자더라고. 맨날 끝까지 그러고 자더라고. 그러니까 그 점수가 나온 거야. 그 점수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점수가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일의 선후관계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의 선후관계는 뭐냐면 애들이 원래 그런 놈들이고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 점수로 보상을 받는 거고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라고. 일의 선후관계를 잘 따져줘야 돼. 하루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루에 10시간씩 늘 같이 했겠지만 그때 같이 했던 애들 얘기 많은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을 영어 공부만 했으니까 그것이 공부할 때 졸지도 않지만 공부했기 때문에 만족이 아니었다고 걔들은. 가서 다시 본다고. 왜 다시 봐야 돼 그걸. 그날 수학 공부 안 했으니까 수학 공부는 지금들이 양을 정한 만큼 하고 자야 된다고. 그게 전국에서 노는 아이들의 특징이야. 응? 물론 나도 옛날에 그랬었고. 불안하잖아. 응? 불안한 거. 그리고 또 어제 그제 봤더니 전남 고흥에 집이 나오는데 6남매야 6남매. 네? 6남매인데 5명이 고시를 합격했더라고. 5명이. 한 집안에서 딸 아들 합해갖고 6명인데 그 중에 5명이 2명은 행정고시 나머지는 사법고시를 합격했더라고. 이런 집안이 있어. 근데 한 명은 고시를 합격 못했더라고. 대학 교수야. 미술 전공해가지고 지금.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거지. 봤더니 이 사람들이 대학을 좋은데 나온 것도 아니야. 당국대 재수 뭐 사무소에서 당국대 나오고 한 명은. 근데 고시는 금방 합격했어. 재학 중에 합격했어. 사법고시를. 근데 이 사람들한테 공부 비법을 다 물어봤더니 뭐냐면 짜투리 시간이래 전부 다. 그리고 복습이래. 그날 공부한 걸 1시간 동안 복습 안 하고 잠을 잔 적이 없대. 그러니까 되는 거지 뭐.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 자식들도 사법고시 합격했더라고.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전부 다 고시를 합격하는 거야 지금. 왜? 방법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방법은 딱 그 TV에 나오는데 정확히 올바른 방법이야 내가 봐도. 이게 뭐냐면 짜투리 시간 활용 잘하는 거. 그중에 행정고시 합격한 아줌마는 애 둘 낳고 애 키우면서 시갓집에서 공부해갖고 합격한 거야. 시댁 부모님 모시고 자기 애 2명 키우면서 행정고시를 합격했다고. 근데 그 아줌마 어떻게 할지 봤더니 듣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설거지 할 때도 강의 이어폰 꽂고 다니고. 그때는 왜? 동영상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의 테이블 사가지고 설거지 할 때 계속 듣고 있고 뭐 할 때 듣고. 그게 공부해서 떠다본 적이 없는 거야 이 양반이. 그러니까 지금 합격해가지고 지금 뭔 기획재정부의 뭔 차장인가 그러던데 지금 그러고 있어.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이게 맞는 거라고. 짜투리 시간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을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 그 가장 감동했던 게 뭐냐면 하루도 그냥 보낸 적은 없대. 응? 하루도 그냥 보낸 적이 없고 자기가 자기한테 약속을 딱 해갖고 지키는 건데 지금도 변호사 하신 분은 그 인터뷰를 갔더니 6시 반에 출근하셔. 응? 로펌을 갖다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사장인데 6시 반에 출근한다고. 직원들이 늦게 와갖고 맨날 놀래. 근데 자기는 원래 그렇게 살았대. 어렸을 때부터 6시 반에 일어나고 살았고 하루를 그렇게 보냈었대. 그러니까 그런 거지. 방법이 없다니까. 잘못 생각하지 말라니까. 목표가 높다고 되는 것 같아. 우리 그 영화 그게 나왔잖아. 목표가 높으면 뭐가 돼? 안 되지. 목표만 높은다고 되는 건 아니고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 설정에 맞는 짓을 해야 돼. 응?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다. 이게 내 목표야. 그러면 서울대 의대 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봐봐. 나 같으면 그랬어.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합격 수기라도 뒤져보고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갔던 아이들이 IQ 평균이 얼마인지를 보고 내가 그보다 떨어지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되고 내 머리가 그것보다 좋으면 그보다 약간 적은 시간을 공부하면 되지. 막연하게 서울대가 어딨어. 안 돼. 지금 서울대 들어갈 애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잖아. 걔들이 비집고 가갖고 한 놈을 밀어뜨리고 그 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이미 전국에서 탑 찾아본 애들은 다 있는데 뭐.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는 방법은 내가 걔보다 더 늦었다 싶으면은 걔보다 3배 이상을 공부해야 돼. 3배 이상을. 3년 동안 착실히 공부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1년 동안 공부해서 따라잡으려면 3배 이상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 시간적인 여유가 돼? 3배 이상? 그럼 잠을 줄여야지. 잠부터 줄여봐야지. 잠 줄였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어때야 돼? 앉아야지. 그러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지금 냉정하게 했을 때 걔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잠 안 자는 것밖에 없어. 그럼 잠 안 자면 정신상태가 안 좋은데요. 지금 너 자체가 정신상태가 안 좋은 거야. 잠을 안 자고 7일까지 버텨보고 그때 죽겠다 싶었을 때 딱 자고 한번 딱 일어나고 공부하든지 해야지. 지금 영어를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주제 파악이잖아. 그 주제 파악해봐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개판인 상황이야 지금. 내가 주제를 딱 알려줄까? 전국에서 꼴등이 충남이고 충남에서 수능 꼴등이 천안이야. 이게 일단 주제야. 이게 첫 번째. 근데 너네들이 학교에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이었어? 아니잖아. 그러면 이미 만등 박혀 있다고. 아주 잘해봤자 만등 박히라고. 반에서 1등이면 한 10만 등 정도 할 거야 지금. 왜? 전국에서 꼴등이 충남이고 충남에서 꼴등이 천안인데. 근데 여기서 뭐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것부터 주제를 파악하고 나는 이 옆에 애들하고 싸우면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전국하고 싸우려 한다면 지금부터는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학원 나와서 문 열고 가장 늦게 가고 일단 이게 기본이고 모든 수업도 빠지지 않고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이것이 가장 기본이야. 응? 그것부터가 기본이지 그 다음 뭐 기본이라는 건 없어. 내가 지금 선생님도 올해 초에 들어오면서 작년 말에 마음을 먹어가지고 지금 술을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아. 수업 끝나면 바로 집에 가버려. 근데 딱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게 뭐냐면 아침에 집에서 7시 10분에 나와. 그래서 학원에 도착하면 7시 반이야. 그래서 겨울방학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문 열었어 다. 하루인가 이틀 빼고. 제일 먼저 나왔던 애들은 봤을 거야. 다 내가 나 혼자 앉아있어. 어? 그게 내 고집이야 지금 그건. 요거라도 내가 해야겠다. 저녁에 술 처마시고 멍청멍청 다니느니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요거라도 내가 하자 라고 해가지고 했어. 그래서 계속 지키니까 내가 건강해져. 그리고 책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 와서 보면 아니 그냥 뭐 아침에 빨리 일어나니까 그냥 뭐 불 켜놓고 내가 그 좀 차가운 편이지만 너가한테 해줄 건 해줘. 내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뭐 하는데 독서실 들어오면 따뜻하라고 그 히터부터 켜놔 맨날 가서 독서실 히터 켜고 안에 그 불 켜놓고 히터 켜고 여기 강의실 맨날 오면 더워져 있잖아. 여기부터 불 히터 켜놔 내가 계실만. 그리고 나서 칠판 지워놓고 그 다음에 가서 책 보고 혹시 오늘 진도 나갈까 뭔가 이거 보고 있고 이러고 다녀. 나이 먹어도 그러잖아. 근데 그것이 지금 생긴 습관일 것 같아? 안 그래. 이랬으니까 연대를 갔어. 그러니까 정반대로 생각해봐. 응? 원래 어영부영 하는 애들 끝까지 어영부영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대학 다니는 거야. 응? 원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 나온 놈치고 자기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관대하게 군 놈은 별로 없어. 중간에 한 번씩 그냥 막 나갈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대부분의 인생에 있어서 90% 이상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우리 이제 그 고3들이나 재수생들이나 나 같으면 올 것 같아. 고3인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막 2등급 나오고 막 그래. 짜증나잖아. 그럼 나 같으면 학교가 8시까지 나간 다음에 학원에 6시 나가고 2시간 공부하고 갈 것 같아. 그게 이렇게 어렵냐? 작년에도 그 말 했는데 그렇게 하는 애들이 없더라고. 응? 학교 가면 놀잖아. 학교 가면 노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아니 학교를 왜 이렇게 빨리 가? 빨리 갈 필요 없잖아. 그럼 여기 학원에 빨리 나와. 와서 조용히 자습하다가 가장 고요한 시간 아니야. 응? 그 시간에 공부하고 가는 거지. 재수생들 또 보면 작년에 재수 시켜보면 8시 반까지 나오니까 진짜 8시 20분에서 10시 30분 사이에 다 나와. 그러니까 또 떨어지는 거야. 답도 없는 거야 그 얘기들은. 8시 반까지 나오라 했지 누가 8시 반에 나오라고 했어? 아니지. 그럼 나와서 7시 정도에 나와가지고 1시간 반 공부하고 또 1시간 뭐 1시간 정도 공부하다가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자기가 늘려봐야지. 근데 그걸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지금부터는. 응? 왜냐면 이제 올해 이후로는 더 힘들어져. 점점 힘들어지고 좀 있으면 뭐가 되면 너희 몇 년생들이야 지금? 고1들 지금 몇 년생이야? 2학년 올라간 아이들. 99. 그 다음에 지금 예비고 몇 년이야? 2000년생들이지. 그지? 2000년생들, 2002년생들이 많아 애들이. 밀레니엄 베이비들이야. 이때 애들 많이 낳았다고. 많이 낳았다는 건 뭐야? 이게 뭐야? 수험생이 많다고 그때보다. 몇만 명 더 많아 지금. 그러니까 더 힘들어져. 지금이 딱 찬스야. 한참 줄어들 때. IMF 세대들 아니야. 98년 99년 세대들은 IMF 막 터져가지고 애 안 낳을 때야 그때. 나 대학 졸업하고 선생님이 대학을 98년도에 졸업했거든. 98년도에는 애 안 낳을 때라고 전부 다. IMF라고. 그러다가 2000년대 밀레니엄 베이비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때 졸라 깠다고. 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튀어났지 그때. 실패하고 잘못 조절했으면 99년도에 나온 거고 아니면 2002년도에 나온 거지. 정확히 2000년도에 많이 나왔다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밀레니엄 베이비 때는 평상시 지금 통계를 조사해보니까 8만 몇 명인가 10만 명이 더 많아져. 학생들이. 그러면은 쌓인다 생각해봐. 지금은 70만 명이 재수까지 합해서 시험 봤지만 그때 되면은 90만 명, 100만 명이 시험 본다고. 그러니까 재수 따위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하고 좀 공부해야 돼. 알겠어? 응. 그런데도 퍼 자고 있으면 이제 죽인다.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종종 채택하는데 옷의 스타일을 채택합니다. 근데 그 옷의 스타일은 구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봐봐. 요 문제가 이제 올해 수능 문제가 이런 게 나올 거라고. them이냐 themselves냐. 그러면 지금 distinguish가 품사가 뭐지? 동사지. 동사 뒷자리에 제기대명사니까 무슨 용법이야? 제귀 용법이야. 그러면 주어하고 동의 대상인지를 파악해 주면 돼. 주어가 누가 주어야? 동사 주어 빠졌네. 얘가 주어네.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플러스 무슨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받고 있는 선행사가 누군지를 보라고. 누구야? 앞에 있는 옷의 스타일이야. 그러면 주어는 옷의 스타일이야. 옷의 스타일과 단체들인데 사람들, 그들 사회에 있는 단체들을 구별해줘? 아니면 그들을 구별해줘? 그들. 다시 말해서 주어하고, 자, 이 주어하고, 주어는 얘고, 클로딩 스타일스하고, 목적어하고가 동일 대상이냐고 아니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뭘 써줘야 돼? 대명사의 목적격인 대물 써줘야 된다고. 이해했어? 응. 자, 예를 들자면 사람들은 점점 채택하는데 옷의 스타일을. 근데 그 옷의 스타일은 구별해줍니다. 여기서 댐이 받고 있는 게 누구냐고?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과 주어인 옷의 스타일이 동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댐을 써야지 맞다라는 이야기. 이해했지? 응. 자, when, 때. The charmed seal, charmed seal이라고 하는 물개가 hears this, 이것을 들었을 때 그 물개는 잠수를 하게 됩니다. 안으로. For quick supper, 재빠른 저녁 식사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only 투부정사니까 우리가 투부정사 편에서 공부했었지? 결과전용법. 단지 발견해내는데 자기가 갑자기 갇혀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거대한 그리고 hungry, 그러면 매우 큰 embrace of his predator, 껴안음인데 그의 포식자들의 큰 포용에 갇혀있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틀린 거 봐보자. 참드스리라고 하는 물개가 듣게 되는데 이걸 듣게 되는데 여기서 이는 누구지? 다시 앞에 나와 있는 참드스리라고 하는 물개. 그 물개가 dive in, 잠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only 투부정사 나오는데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전체 문장의 주어랑 같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그가 발견해. 누구를 발견해? 자기 자신이. 물개가 발견하는데 그 물개 자신이 갑자기 갇혀있다는 걸 발견하는데 그러면 주어인 투부정사를 받게 됐으니까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없기 때문에 전체 문장의 주어인 he를 갖고 와서 관계를 따져봤더니 물개가 발견하는 건 물개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 대상이면 뭘 써야지 맞다고? 제기대명사 himself를 써야지 him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이런 게 이번 수능 문제에서 지금 수능 특강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문제라고 해. 그래서 제기대명사의 제기전용법에서 주어하고의 동일 대상인가를 따지는 문제는 조심히 특별히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5번 봐봐.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에서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네덜란드는 항상 국가명이 뭘로 써져 있다고? 복수 형태로 써져 있다고.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 거의 15,000개의 벨이 있는데 In their many bell towers, 그들의 많은 종탑들 안에는 거의 15,000개의 뭐가 있다는 거야? 종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야. 자, 가보자. 여기서는 일단 there are냐 there is냐의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유도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비동사의 수일치의 내용일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there is냐 there are냐를 봤더니 진짜 주어가 15,000개의 종들이라고 써져 있어. 근데 어디에? 그들의 많은 종탑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받고 있는 표현이냐면 네덜란드의 많은 종탑에 라는 뜻이야. 그러면 국가명이 복수라고 해서 그 국가명을 복수로 받디 단수로 받디? 생각을 해봐. 단수야 복수야? 단수로 받잖아. 미국을 갖다가 단수로 받아 복수로 받아? 단수로 받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지 맞아? 단수 형태로 it라고 써야지 맞다. 이해됐지? 네. 여기 소유격 자체가 대명사에서 소유격을 물어볼 때는 항상 수의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네덜란드를 갖고 있는 표현이지 국가명이 복수일 뿐이지 복수형 국가명도 뭘로 받는다? 단수 형태로 받는다라는 이야기야. 증명해보세요. 어떻게 증명하면 돼? 네덜란드 뒤에 is야 아야? 더 네덜란드 is야. 동사도 단수 동사 쓴다고. 그렇다면 복수 형태 국가명일 뿐이지 단수 취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까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네.
자, 6번 문제는 실질적인 수능 문제로 나왔던 기출문제지. In spite of 불구하고 그들의 가까운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과 그러나 빼버리고 한국은 has remained 남아있었는데 없는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뭐가 없는 상태야? 그 치명적인 질병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사스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나라를 때렸었을 때 그 년도에 출제가 됐던 수능 문제. 근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있었대. 근데 뭐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과 그러면 누구의 위치야? 한국의 위치야. 그럼 여기서 지금 대화가 받고 있는 표현은 누구냐면 뒤에 나와 있는 코리아를 받고 있는 표현이라고. 코리아가 국가고 당연히 이것은 단수 취급이야, 복수 취급이야? 단수 취급이지. 그래서 it라고 하는 단수는 트루스하지 맞다라는 이야기야. 7번 홀리라고 하는 것은 is 힌두 페스티벌, 힌두교 축제인데 축제가 지가 축하하는 것이니까 능동이어서 현재분사 쓰는 것까지는 좋아. 축하하는 도착을 봄의 도래를 축하하는 힌두교의 축제입니다. 올도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니까 뒤에가 주어 동사. 우리가 대명사만 보면 안 돼. 나머지 것도 다 지금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야. 비록 홀리라고 하는 게 has religious roots, 종교적인 뿌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not many religious activities, 많은 종교적인 활동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건 아닌데 그것의 축하 행사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의 축하지? 홀리의 축하지. 여기서는 이 대화가 받고 있는 것이 누구를 받고 있는 표현이야? 홀리를 받고 있는 표현이라고. 근데 홀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르잖아? 증명해봐. 동사가 뭐야? 단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라는 이야기지. 대화가 아니라 뭘로 써줘야 돼? it's 라는 표현으로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됐지요? 네. 오케이. 8번 Some with 몇몇 잡초들은 don't leave anything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데 for the garden plants 그러면은 정원의 식물들이 to use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for 플러스 목적격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몇몇 잡초들은 don't leave anything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데 일단 anything은 맞네. 왜냐면 부정문이기 때문에 뒤에다 뭘 갖다 붙였다? anything을 갖다 붙였다. 해석할 때는 무슨 부정이다? 전체 부정이다. 아무것도 아예 안 남겨버립니다 라는 뜻이야. 왜냐하면 any가 부분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부분을 의미하는 표현에 낫이 붙어있으면 무슨 부정이라고? 전체 부정.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정원의 식물들이 사용하도록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others 다른 것들은 wrap 뭐 해버린대? 감싸버린대.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around plant 그러면 식물 주변으로 감싸버리고 그리고 kill themselves 자기 스스로를 죽여버립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others가 뭐냐? 얘가 주어야 뒷문장에서. 그러면 해석을 해봐. 말이 되는지. 뭐 어떤 잡초들은 정원의 식물들을 이용할 것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여기서 others 뒤에 생략되는 것은 other with야. other with. 다른 잡초들은 감싸는데 잡초가 지를 감싸 아니면은 다른 식물을 감싸? 다른 식물을 감싸겠지. 다른 식물을 감싼 것이니까 여기서 다시 말해서 이 others라고 하는 주어와 themselves가 동일 대상일 리가 없지. 다른 잡초들이 자기 자신을 감싸?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them, 그 식물들을 감싸버립니다. 라는 얘기. 이 garden plant를 갖고 있는 표현이라고. 다른 잡초들은 정원의 식물들을 감싸버립니다. around plants, 그 식물 주변을 감싸버리고 그리고 kill, 죽여버리는데 자기 스스로를 죽여버립니다. 라는 이야기야. 다시 잘못 썼네. 이해가 아니네. 이렇게 되겠다. 다른 잡초들은 감싸는데 자기 자신을 감쌉니다. 식물 주변으로. 이렇게 써야지 맞네. 그 앞에 themselves는 맞아 틀려? 맞지? 그지? 다시 잘 봐. 몇몇 잡초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데 정원의 식물들이 사용할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데 근데 다른 잡초들은 감싸버린대. 누구를 감싸? 자기 자신을 감싸버린대. 이 어라운드 플랜트 때문에 그러겠지? 그 식물들 주변에 자기 자신을 감싸버립니다. 이렇게 식물이 옆에 식물이 있으면 이렇게 잡초들이 자기 자신을 감싸버린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나서 죽여버리는데 누구를 죽여? 잡초가 잡초 자체를 죽여 아니면 이 식물들을 죽여? 이 식물들을 죽입니다. 여기 themselves가 뭘로 고쳐져야 돼? 요것이 plants. 즉 이 앞에 있는 plant를 갖고 있기 때문에 themselves, 뒤에 거 themselves를 뭘로 고쳐야 되겠다? them으로 고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이해했어? 네. 몇몇 잡초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정원 식물들이 사용하도록. 다른 잡초들은 그 자신을 식물들 주변에 감싸버리고 그리고 그 식물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kill의 주어도 others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 첫 번째는 목적어하고 주어가 동의 대상이니까 제기대명사를 썼는데 두 번째는 kill의 목적어하고 others하고 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뭘로 고쳐야 된다고? them으로 고쳐야 된다고. 이해했지? 네. 자, 그 다음에 9번 The importance of lover is that 자, 중요성인데 고무의 중요성은 얘가 주어입니다. 대디아의 사실입니다. 그것이 elastic, 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고무의 중요성입니다. When you stretch, 당신이 뻗었을 때 a rubber band, 고무 밴드를 쫙 잡아당겼을 때 and 그리고 let it go, 그것을 갖다가 놓았을 때 let go라고 하는 것은 release하고 동의어지, 놓아버리다. Each electric story, 그 탄성이 만드는데 그것이 재빨리 spring back, 다시 튀어오르도록 to its original shape, 그 원래 모양으로 다시 튀어서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말이야. 이것도 문제가 뭐야? 목적격이냐 아니면 제기대명사냐 이 문제야. 근데 봤더니 makes라고 하는 타동사 뒷자리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이고 따라서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말이 이 주어랑 동의 대상이라고 확인하면 돼. 지금 주어가 누가 주어지? 고무의 탄성이 주어야. 고무의 탄성이 뭐가 원래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 고무가 원래의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 고무의 탄성이 원래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 고무가. 그지?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주어는 고무의 탄성, It's electric soul이지만 뒤에 나와 있는 건 누구를 받고 있는 표현이야? A rubber band를 받고 있는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뭘 쓰는 게 맞다? 그냥 목적격을 쓰는 게 맞다 하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응. 이해되냐 안 되냐? 이해되지? 해석 잘 해야 돼. 그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돼. 다시 봐봐. 고무의 중요성은 그것이 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쫙 잡아당겼는데 고무 밴드를 잡아당기고 그것을 놓았을 때 고무의 탄성은 그 고무 밴드가 재빠르게 원래 모습으로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어는 고무 밴드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고무의 탄성이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가 동의 대상이 아니니까 제기대명사를 쓸 수는 없고 그냥 목적격 대명사를 써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했지? 네. 자, 그 다음에 10번 in addition 게다가 the mentally ill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은 몇 가지가 주어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은 are faced with 직면하게 되는데 독특한 일련의 도전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a set of라고 써져 있는 것은 일련의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고 여기서 유니크가 지금 꾸며주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독특한 일련의 도전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and 그리고 관심은 will not be adequately represented 적절하게 표현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뭐 하지 않는다면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누구의 관심이야? 소유격이니까 누구의 관심? 앞에 주어의 관심. 근데 주어가 누가 주어냐면 더 mentally ill이 주어야. 다시 말해서 더 플러스 il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주로 나왔는데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했었지. 복수 보통 명사로. 그러니까 더 mentally ill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그럼 이게 단수냐고 복수냐고? 복수라고. 그러니까 it'가 아니라 뭘 써야지 맞아? there라고 쓰는 게 맞지. there를 쓰는 게 올바른 표현이다. 됐어? 네. 11번. 비록 양보의 접속사 미국 사회가 인데 productive 생산력이 풍부하긴 하지만 the emphasis 강조인데 on academic success 학업적인 성공에 대한 강조는 is not as strong 그만큼이나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as네. 그러니까 뭐 했다는 것이야? 양쪽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야. as는 원급 비교고 우리가 비교의 의미를 가진 말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항상 중요한 게 뭐라고? 비교 대상의 일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앞에 비교하고 있는 게 뭐야? 강조인데 학업적 성공에 대한 강조. 근데 in some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들에서 그러하듯이 뭐가 그러하듯이? 강조가 그러하듯이. 앞문장의 주어, 동사 이게 똑같이 나왔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서 나와야 될 것은 emphasis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잖아. 그러니까 단수. 그래서 it is가 들어가는 게 맞는 표현이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네. SIS잖아.
SIS로 되어 있는 것의 복수가 뭐야? SES지. OASIS. SIS의 복수 형태가 SES가 복수라고.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Only the morally weak feel compelled to defend the way explained. 나왔네. Only 단지 더 플러스 형용사. 이가 뭐가 된다고? 복수 보통명사. 그래서 동사가 복수 형태. 단지 도덕적으로 약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면 된다고. 도덕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feel compelled, 강요받음을 느끼는데 방어하거나 설명한대. 누구를?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인 도덕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약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변호한다는 이야기야. 앞에 봤던 거하고 똑같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단수 보통명사다, 복수 보통명사다, 복수 보통명사다. 그래서 뭘 쓰는 게 맞다? themselves를 갖다 붙이는 게 맞는 표현이다. 아까 뭐가 똑같이? 더 mentally ill하고 똑같은 표현이야. 알겠지? 네, 오케이. 13번. Dozens of wild flowers of countless varieties. 그러면은 수십 개의 야생 꽃들인데 셀 수 없이 많은 변종을 가지고 있는 수십 개의 야생 꽃들이 몇 가지가 좋아요. 바로 보여? 우리가 수학도 마찬가지로 딱 보자마자 어떻게 푼다라고 하는 게 답이 보이듯이 영어도 바로 보자마자 주어 동사가 딱 구별이 돼야 돼. 수십 개의 야생 꽃들이야. 셀 수 없이 많은 변종의 수십 개의 많은 꽃들이 자, 커버, 얘가 동사지. 뒤덮고 있습니다. 뭘? 땅을. 뭐 하기 위해서? both side of the path. 길거리 양편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왔던 수능 문제야. 똑같이 나왔어. both가 맞아요? either가 맞아요? 대신에 나왔다고 해? 이건 길 양편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길 양편은 세 가지야. both sides, either side, each side 이 세 가지야. 셋 다가 길 양편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보스는 뒤에 뭐가 나오고 복수 형태, 이더는 뒤에 뭐가 나오고 단수 형태, 이치는 뒤에 뭐가 나오고 단수 형태. 그러면 보스가 답이냐 이더가 답이냐는 어딜 봐야 돼? 뒤를 봐야 되겠지. 사이드에 S니까 뭐가 답이야? 보스. 이건 다시 나올 수 있어. 다시 숙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니까 정확하게 정리해놔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야. 자, 14번. if 만약에 a song is copyrighted 노래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 getting it for free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지? 여기까지. 자, 빨리 분석해봐. 만약에 노래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면 getting it 그것을 받는 것인데 우리 뭐야 어디로 갔어? 관계대명사 앞이지. 앞에. 그것을 받는 것인데 다시 if a song is copyrighted 노래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면 getting it 그것을 받는 것 for free 공짜로 받는 것 몇 가지가 주어. 그럼 여기까지 동명사 덩어리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동명사 덩어리가 주어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인 것이고 both A and B지. 그래서 가수와 The record company 그러면은 레코드 회사 둘 다를 속이는 것인데 out of rightful profit 권리가 있는 이익으로부터 누구의? 그들의 권리 있는 이익이래.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지? 가수와 음반 회사 둘 다를 의미하는 표현이니까 보스는 항상 뭘로 받는다고? 복수로 받는다고. 그래서 there라고 하는 말을 써야지 맞다. 복수 소유격으로. 이해됐죠? 네. 마지막 A simple blood test 간단한 혈액 검사가 can detect 감지할 수 있는데 lead poisoning 이때 읽을 때 lead라고 읽어야 돼. 이걸 lead라고 읽으면 동사가 되고 red라고 읽었을 때 명사로 납이란 뜻이야. 납 중독을 뭐 할 수 있다?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인데 who live in 살고 있는 아이들이야.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should be tested 테스트를 받아봐야만 하는데 regularly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발견되어지기를 have lead 납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피 몸속에 납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견이 되어진다면 아이들은 can be treated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with medicines 약을 가지고. 근데 그 약은 어떤 약이냐? 제거시키는데 뭘 제거시키는 약이야? 납을 제거시키는 약이야. lead가 지금 S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안 붙어있지. 그러면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그래서 it라고 쓰면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이 15개의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을 전부 뒤져본 결과 대명사 편이 시험에 나온다면은 부정대명사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물어보는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전부 다 뭔 문제야? 죄기대명사가 맞냐? 그냥 대명사의 목적격이냐? 아니면 대명사를 수로 일치시킬 때 단수냐 복수냐? 이게 대부분 우리 수능에서 물어보는 문제들이다라는 것을 또 문제로 확인해 볼 수 있어. 알겠지? 네. 자, 그래서 대명사 5가지, 어제 5가지 대명사가 뭐뭐 있다고?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인칭대명사 3개를 받고 관계대명사는 바로 뒷 파트에 나와 있지. 근데 뒷부분에서 지금까지 봤던 거 명사, 관사, 대명사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해. 관계대명사는 매 연도마다 시험에 출제가 100% 되는 것이고 최근에 그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게 뒤에 나와 있는 접속사 편들이고요. 왜냐하면 접속사는 해석을 못하면은 접속사를 모르면은 해석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접속사하고 관계대명사 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시간을 많이 끌 것 같아.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해서 관계대명사 들어가니까 내일은 절대 빠지면 안 되고 내일 몇 시라고? 내일 2시. 그래서 내일 또 촬영 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2시까지 전부 나오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네, 오케이.